라식 라섹을 안 받았던 사람의 불규칙도보다는 라식 라섹을 받았던 사람의 불규칙도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특히나 도수가 높았던 분들이라든가 옛날 장비로 수술했던 경우에는 레이저 에너지의 어떤 그런 부위별 편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각막이 조금 더 불규칙해질 소지가 지금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이미 라식 라섹 수술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한번 깎은 상태라서 각막이 불규칙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생기면 치료를 어떻게? 그래서 라식 라섹을 받았던 분들일수록 이 백내장 수술할 때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라식 라섹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인공수정체의 도수 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문제만 이슈가 됐었어. 그래서 라식 라섹 받은 사람들은 그냥 라식 라섹을 안 받은 사람보다 우리가 눈 속에 넣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미리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에다가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수정체 계산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됐고, 수술하기 전에 각막의 곡률도를 알면 상관없이 우리가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곡률도를 잘 보관하는 게 목적인 시기도 있었어요. 좀 굉장히 좀 옛날로 이제 벌써 그게 돼버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인공수정체 도수는 라식 라섹 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립이 많이 돼 있어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측정 방식도 발전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막 상태가 불규칙하면 아무리 인공수정체 도수가 적당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불편함이 클 텐데, 라식 라섹을 안 받았던 사람의 불규칙도보다는 라식 라섹을 받았던 사람의 불규칙도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각막을 한번 인위적으로 교정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도수가 높았던 분들이라든가 옛날 장비로 수술했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눈을 조금 집중을 잘 못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레이저 추적 장치가 지금만큼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비껴 맞거나 아니면 또 광합부 설정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레이저 에너지의 어떤 그런 부위별 편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각막이 조금 더 불규칙해질 소지가 지금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식 라섹을 받아놓은 다음에 그래도 워낙 안 보이던 눈을 좋게 해놨으니까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대부분 잘 지내셨겠지만, 어쨌든 그 각막을 건드리기 전보다는 우리가 각막의 불규칙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요. 특히 이 표면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깎아놓은 그 경계면에서 깎인 부위와 깎이지 않은 부위의 그 편차가 커지면 우리가 구면수차라는 것들을 강하게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규칙 난시, 고위수차 중에서도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라식 라섹 후에 많이 증가해서 사물을 볼 때 좀 불편하게 만드는 빛번짐 같은 거 잘 유발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라식 라섹 안 받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각막이 좀 불규칙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불편함을 유발시킬 여지가 커서 그런 경우에는 평가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수술하는데 영향을 별로 안 주겠다, 다초점 렌즈까지도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해도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초점 렌즈로는 가는 게 좀 어렵겠다, 다초점 렌즈로 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각막을 좀 다듬어서 교정을 한 다음에 모양을 좋게 만들고 가야겠다 할 경우에는 두 단계의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미리 각막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좋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인공수정체 도수 계산하고 인공수정체 종류 결정해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라식 라섹을 한 다음에 각막의 불규칙한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미리 교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이 불규칙한 정도가 아주 심해지는, 그러니까 불규칙 난시, 부정 난시, 고위시차라고 했던 그 부분이 극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이제 원추원막이라는 질환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그 각막을 교정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진 않아요.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볼 때 일단 라식 라섹을 했으면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각막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의지 안과의 투석 백내장이 다른 안과와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안과와 다른 점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각막을 그러면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내가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병원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각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료를 해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냥 라식 라섹 후에 백내장이 아니더라도 라식 라섹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증상, 번짐이나 겹쳐 보이거나 복시,
그 다음에 초점이 안 맞는 현상들, 그 다음에 도수가 이상해지거나 불규칙난시 고위치체가 아주 심해지는 분들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그때는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많지 않을 때부터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좋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위치차, 불규칙 난시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각막 확장증,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막이 좀 불규칙해서 좀 겹쳐 보여요, 번져 보여요 라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상이 왜곡되고 상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진행성 질환이고, 그래서 이식까지 필요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 불규칙 난시 고위치차의 가장 심각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아무래도 우리가 워낙 많이 치료를 해왔고, 역시 그것도 한 20년 정도, 그리고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경험적인 부분이 각막을 교정하는 데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장비별로도 다르고, 또 장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 교정하는 모드도 다르고, 그거를 타겟팅할 때에 디자인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환자 개별로 이제 보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옵션 중에서 이렇게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그 디시전 메이킹 과정을 내가 같이 보여주면서 환자가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여기서 다 담아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시간이 날 때 불규칙 난시에 대한 부분, 부정난시 고위치에 대한 얘기는 워낙 좀 방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만 조금 그래도 고위치차 이 불규칙 난시 잡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면,